안녕하세요. 김알TV입니다. 지난 영상들 차근차근 잘 보고 계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묵시적 갱신 후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아무 말 없이 계약 기간이 지나간 경우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아차 할 때가 있어요. 이때 임대차 계약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같은 기간, 같은 금액, 동일한 조건으로요. 그런데 이때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중개보수는 누가 지불해야 되는지로 문제가 불거져서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입장도 있는데요. 현재까지 법적으로도 정확하게 세워둔 기준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에서 민사 분쟁이 생기면요. 소송을 제기하고 하급 법원에서 1차적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당사자 중 하나가 판결에 불복해, 즉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판결을 인정 못하겠으면 상급 법원에 항소를 하게 되고요. 만약 그 결과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법원에 항고해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각종 분쟁을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 후 부동산 중개보수는 누가 내야 하나 라는 것에 대해선 아쉽게도 아직까진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과 하급심 판례는 부동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라는 쪽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자민원을 보시면요. 주택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자동 연장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않고 이사를 할 경우에 중개수수료 부담은 중개의뢰인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쌍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특약으로 이럴 경우를 미리 대비해서 특약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묵시적 갱신 후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부동산 중개 보수는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별도의 특약을 정해둔 경우에는 전 임차인이 지급하셔야 되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자, 다음은 하급심 판결 내용인데요.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부동산 중개 보수를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판결한 건데요. 1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나,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으니, 즉,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시나요? 특별한 특약을 정해둔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지불해야 되고요. 미리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임차인이 지불한다고 특약으로 약정해 뒀다면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 그대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말 없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법으로 정해진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시 되는 것은 계약서상의 내용이란 것을 명심하시고요. 계약서 작성하실 때 꼼꼼히 읽어보시고 도장 찍으세요. 우리 구독자님들과 지금 기말TV를 처음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과 친해지는 그날까지 기말TV가 함께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